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2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을, 뭐 식사든, 뭐 다른 다과든, 뭐 커피든, 얻어먹을 수가 있죠.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경우는 다음 꼭 보답을 해라.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대접을 하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이렇게 뭐 정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때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얻어먹으면 내가 한번 베풀고 아니면 2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 절대 계산을 안 하는 뭐 전혀 이렇게 봐도 한 번도 이렇게 돈을 내는 적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형편이 안 돼서 이럴 때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바꿔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2번째예요. 아, 뭐 마트든 어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확인을 꼭 좀 해보자. 저도 참 이렇게 영수를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게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좀 금액도 다른 게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할인되었는데 영수증에는 할인 처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야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물론 그런 뭐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특히 마트의 경우에 간혹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걸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나의 소비 생활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아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 잔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큰 부자가 없더라. 오히려 제 주변도 이렇게 보면 진짜 부자들은요.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아주 이렇게 알뜰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렇게 하는데 한 해가 우리가 휴게소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갔는데 그 식사한 걸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해요. 근데 그걸 다 푼파이를 하더라고. 푼파이, 예, 나눔, 터치페이, 그걸 다 이렇게 받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 아니거든요. 기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야, 제가 그때 진짜 좀 배웠던 게 있었는데 역시 작은 부자 말고 큰 부자는 다르다. 그런데 뭐 봉사라든지 큰 일에 돈을 쓸 때는 금액을 기부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맞아 저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자. 3번째 뭐 아침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해요. 진짜 이거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루가 일과가 길어져요. 시간도 길어지고 인생이 뭔가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도 특징이 대부분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어둥지둥하는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이 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면 오늘 어떤 일과를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4번째. 지갑에 내가 잔액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방법,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지갑에 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신경을 안 써요.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가 있는지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요즘 거의 신용카드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카드에 그냥 어질러 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느꼈던 거는 현금을 잘 이렇게 알뜰히 보관하게 쓰고 웬만하면 카드 사용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카드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 달 결제 날이 되니까 그 금액이 모여지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계획적인 소비가 안 되는 거, 좀 때로는 카드 결제를 할 때 부담을 느낄 때도 있다는 그런 얘기. 순간순간 쓸 때는 뭐 바로바로 현찰이 안 나가니까 그게 뭐 신경을 안 썼는데 다음 달에 결제 금액이 오고 도래가 됐는데 보면 아유 이거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잊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 지출도 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잘 점검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 첫 번째 우리가 얻어먹었을 때는 하도 보답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모임이 있고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그런 거 솔선수범 그거 좀 필요하다. 먼저 내기. 뭐 음식값이든 뭐 술값도 마찬가지고 먼저 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다른 데 아끼고 우리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그게 참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후배들 선배들 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만나면요 뭐 회비 얼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서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좋은 문화. 좋은 문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먼저 낼라 하고 서로가 이러니까 만나도 아직도 이렇게 만나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큼 먼저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얘기 이렇게 좀 살아보자. 정말 인간적인 그런 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섯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얘기 제목은 노년의 인생.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아무래도 살아갈 기간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치매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밥의 양을 무턱대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식사 때의 한 80% 정도. 그리고 나이가 먹었을 때는 오히려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고단백질을. 그래야 근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음주라든지 흡연은 당연히 음주도 좀 양을 줄여야 될 거고 흡연 담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정해놓고 아니면 아침 저녁이든 아무래도 이제 노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내지는 뭐 하루에 딱 정해놓고 20분이든 30분이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자, 네 번째, 뭐, 종교를 가지든지 친구, 아니면 동호회, 뭐라든지 취미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스스로 이렇게 활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취미생활을 통해서, 뭐 기억되고, 뭐 약속도 하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뭔가 본인이, 사회 활동으로 인해서 혼자서 고독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겁니다. 다섯 번째예요. 이제 노년에 가장 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되는 게 청결입니다. 나이를 먹었다 해서 이렇게 뭐 내가 용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뭐 이러다 보면 내 주위에 자꾸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몸을 청결히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인
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정보. 새로운 정보에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뭐, 신문, 요즘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기가 눈이 피곤해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정보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새로운 정보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보니까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내가 가서 자꾸 들어야 돼요. 강좌든 뭐 정보 강좌든 이런 걸 자꾸 들어서 내가 지금 현대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는 참 진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뭐,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이런 것도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정보들은 아무래도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 받는 정보들, 활용하는 정보들, 이런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만 잘 다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휴대폰의 사용 방법도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강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보를 늦추지 마시고 내가 항상 정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노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는 거,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거 절제하는 거.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됩니다. 과일도, 야채도, 뭐 식사도 이렇게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노년에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요즘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동호회든 친구든 종교든 뭔가 하나 가지고 내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청결해야 된다. 청결.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정보 뭐 이런 부분을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휴대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상당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27번째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얘기지만 노년의 생활을 즐겁게 잘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하기,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화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툼이나 분쟁을 하고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참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었고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폭발하기 전에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큰 호흡을 3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심신이 릴렉스가 된다고 그러죠. 좀 크게 안정을, 흥분됐던 걸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크게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면 조금 자제를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는 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한 3초 정도, 3초만 참게 되면 화가 폭발 직전에 좀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당한다,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정말 억울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로서 웬만하면 푸는 게 그 다음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 전개가 되니까 그것까지 전개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큰 호흡을
쉬고 난 다음 3초 정도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화를 내는, 폭발을 하는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극단적인 생각을 좀 자제해야 돼. 순간적으로 막 올랐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런 생각을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폭발하면 주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도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끝을 내버리겠다.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용어로 이제 하긴 좀 그렇죠. 뭐 X 해버린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가 말로서 완전히 뭐 끝을 보겠다. 이런 단어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말을 좀 이렇게 좀 참는 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열이 나서 뭐 미치겠다 뭐 등등 완전히 뭐 끝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렇게 말을 또 뱉고 나면 행동에 들어가는 게 더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화가 났을 때 좀 이렇게 자제하고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과 표현, 행동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좀 미루어 보자. 지금 화를 폭발하기보다는 정말 오늘 좀 참아보고, 내일로 화를 좀 미뤄보면 그 시간을 가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혹이라도 내가 먼저 또 실수했던 부분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바로 내기보다는 조금 더 참아보자. 성질 팍 내면 진짜 성질 낸 사람이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바로 내지 말고 조금 더 미뤄보자. 이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가 났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쟁이 있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화풀이를 제3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된다.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 혹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제 혹시나 이제 와이프가 뭐 자녀 보고 예를 들어 뭐 지 애비를 닮아서 뭐 라든지 뭐 엄마를 닮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언,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어떨 때는 폭력까지 이렇게 동반되면 그거 안 된다. 자식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제3자에게 화가 났다고 제3자에게 분풀이하는 이런 건 절대 진짜 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폭발하고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자제를 못하고. 그런데 진짜 돌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결코 나에게 도움되는 게 별로 없더라. 살면서 계속 느끼지만 뭐 어차피 인생이 미완성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한 3번 큰 호흡을, 숨을 크게 좀 쉬면 3초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팍 하기보다는 3초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한다. 자, 말을 하되 끝장을 보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온 마음으로 대하기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좋아지고 제가 노력을 해지는 이런 부분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흐트러졌던 부분이 제가 제일 먼저 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첫 번째 진심, 두 번째 관심, 세 번째 열심, 그리고 네 번째 선심, 다섯 번째 애심,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첫 번째는 진심 어린 그런 관계. 서로가 대화를 해도 진실로, 진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진심, 정말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심. 좀 이렇게 서로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바라다 보고 듣고 뭐 조언을 해주자, 뭐 조언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관심사를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요즘 보면 그냥 흘려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실로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진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좀 듣고 관심을 하고 그래야 다음에 뭐 물어봤을 때 대답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무슨 얘기?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물론 저도 해당이 돼요. 저도 해당이 돼요. 누가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그걸 뭐 그냥 내 일이 아닌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지 이런 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때는 집중해서 듣고 관심을 표해 주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열심이에요. 진짜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아니면 뭐 다수의 관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얽매여서 뭐 시간만 같이 이렇게 때운다든지 아니면 뭐 업무를 해도 그 효과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해도 뭐 업무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여러 가지 뭐 친목의 관계, 동우의 관계 뭐 등등이 있습니다. 봉사단체 관계 등등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를 대화하고 일을 만들어 가는데 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한 관계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관계를 할 때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짜 성의껏 하는 게 중요하다. 관계라는 게 대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서로가 이제 주어지는 분담량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 그것도 관계의 종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심. 이제 선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렇지 진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진짜 남이 잘 되는 거 굳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된 경쟁이에요. 그거는 나쁜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고 내 주위가 잘 돼야 나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남 잘 되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남이 잘 되는 게 꼭 내가 잘 될 수 있는. 좋잖아. 남이 잘 되면 밥이라도 한 그릇 내가 더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인데 굳이 그걸 갖다가 뭐 비토하고 할 필요는 없다. 나쁜 마음이 아니고 진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해야 한다. 자, 또 뭐 연관되는 얘기죠. 애심.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진짜로. 그래서 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인간의 진짜 본심으로 뭐 꽃을 보고 사랑하듯이 뭐 사물을 보고 이렇게 다듬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뭐 우리가 이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는 분들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동물도 사랑하는데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5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심, 두 번째 이제 관심, 세 번째 열심, 네 번째 선심, 마지막 5번째 애심, 이렇게 5분류로 나눠봤습니다. 뭐 일상적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단어를 되씹으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밀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제목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5가지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뭐 제가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건강이 좋아지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5가지. 첫 번째, 매일 꾸준하게 걷자, 걸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저도 1만 보입니다. 만보 걷기가 사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많이도 걷고 뛰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뛴다는 게 요즘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체중도 이제 몸도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꾸준하게 뭐 본인이 뛸 수 있으면 뛰면 좋고 사이클을 해도 좋고 등등. 하지만 30분 정도 이상 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좋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상태가 무릎이든 허리든 발목이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눈 건강, 눈 건강.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나이를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뭐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뭐 SNS든 TV든 휴대폰이든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20분마다 최소한 20초 정도는 눈을 감고 쉬어줘야 합니다. 쉬어줘요. 저도 요즘 뭐 눈물약이라고 그러죠. 인공 눈물을 정말 이렇게 뭐 침침하고 할 때 가끔씩 활용을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이건 뭐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멀리 이렇게 사물을 바라다보는 이런 운동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계단 걷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아파트가 6층, 뭐 5층 이런 층수인데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좀 계단을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때로는 뭐 짐이 있고 이런 핑계로 잘 안 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하는 좀 기회가 되고 생각이 있을 때는 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심장병, 뇌졸중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좀 걸어 올라가는 부분, 이거 건강을 위해서 꼭 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예요. 이제 먹는 게 중요한데 과일, 채소를 많이 먹자. 저의 경우도 과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채소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오이라든지 이런 채소. 그런데 육류는 나이를 먹으면 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 뭐, 소화를 쉽게 어렵다. 이래서 육류를 좀 멀리 하시는데, 저는, 제 경우는 육류를 더 먹어야 한다. 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많은 양이 아니고 소고기든 이런 육류를
나이가 먹을수록 섭취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근력도 하고 힘을 쓸 수 있지. 너무 이렇게 고기를 멀리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먹지 않던 과일이든, 그 다음에 채소를 좀 많이 섭취를 하면서, 이 영양의 균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충분히 수면. 그런데 한 가지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몸이 해로울 수도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잠이 없어지잖아요. 저의 경우도 8시간은 안 자는 것 같아요. 보통 한 6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데, 수면과 함께 여러분들 수분 섭취를 꼭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물 마시는 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 이제 소변 자체가 노란색을 띌 때는 수분이 좀 부족하고 피곤하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또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주고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꼭 1리터 이런 물병을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차에든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필요할 때 항상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 노화가 진행되고 노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건강을 실천하는 의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